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악원 파천과 광무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악원 파천과 광무개혁, 너일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는 이제 영향력이 완전히 일본으로 넘어가는데, 자꾸 우리나라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한일 합방한 거를 기준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그것들을 잘 몰라요. 예, 그걸 모르고 세계적인 분위기를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일본만 나쁜 놈으로 몰아가는 그런 역사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을 처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것은 예, 청일전쟁 이후에 어떻게 흘러가서 러일 전쟁까지 갔고 러일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학농민운동, 갑오개혁, 을미 뭐 이런 식으로 가면서 이제 위정척사파는 거의 다 끝났고요. 이제 개화 시대가 이제 대세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이모군론이나 갑신정변이나 동학운동이 모두 청의 도움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냐면은 청나라의 내정 간섭으로 계속 시달리고 있었는데 청일 전쟁이 끝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청나라가 물러나게 됐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조총 수륙 무역 장정 때 이미 주권을 잃었기 때문에 이모군란 이후에 우리나라는 군사력이라고는 제로였습니다. 아예 없었습니다. 아예 없었다고 보는 게 맞고요. 아예 없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예, 외세에 의해서 나라가 전쟁터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일본에게 이제 잡혔었는데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일본이 들어왔을 때 일본이 누구를 지지했었냐면은 김옥균파를 지지를 했었는데 이 개혁파들이 지금 거의 다 숙청이 됐었죠. 그러니까 누구를 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게 되냐면은 민비 집안, 민씨 일가를 두고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계속 누구의 힘에 기댔었습니까? 청나라 힘을 기댔었던 거죠. 그래서 청나라 뒤에 숨어서 자기의 힘을 청나라의 어떤 그 외세의 힘으로 대처하고 있었는데 일본이 넘어오고 났는데 일본이 요동반도를 점령하니까 이제 러시아, 독일, 프랑스가 와서 요동반도를 반환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반환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은 청나라는 일본한테 졌지만 일본을 이길 수 있는 나라가 러시아, 독일, 프랑스, 특히 러시아라는 데가 우리하고 붙어 있는데 굉장히 센 나라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청일전쟁 이후에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인해서 청나라는 물러났지만 다시 삼국 간섭이 오면서 일본이라는 데에 대항할 수 있는 외사가 또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청나라에 의탁을 했던 그 민씨 일가들은 어쩔 수 없이 러시아에 붙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예, 가보경장을 통해서 이제 원래 여기 갑신정변 때 온건 개합하였던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붙어서 같이 가보경장을 하게 되는데요. 예, 이제 이런 사람들이 실각을 하게 되는 사건이 생기고 일본을 몰아내려고 하는 집단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일본 입지가 많이 좁아지고 러시아 쪽으로 들어가는 것 같으니까 을미사변을 일으키고요. 다시 김홍집 내각을 다시 을미 개혁을 시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을미 의변이 일어났고 그때 조용히 민씨 집안을 지지했던 최익현 등의 성리학파들이 그 유명한 단발력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단발령에 대한 반항을 하고 내 목을 자를지언정 머리를 자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의병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런 거 의미 없어요. 이미 이때는 조선의 힘으로는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시점은 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냐면은 고종이 아관파천을 해버리죠. 아관이 어딥니까? 러시아 공사관입니다. 예. 이게 망명을 한 겁니다. 망명. 조선 왕이 자기 나라를 지키지 못해서 망명을 하는 사태가 일어난 거고, 그게 원래 청나라의 속국으로 살다가, 예, 일본이 해방을 시켜 놓으니까 다시 러시아의 속국으로 살겠다 하고 러시아로 망명한 게 아관파천입니다. 아관파천을 하고 나니까 일본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일본이 일단 물러납니다. 러시아와 전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1897년에는. 그러면서 광무개혁을 하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리고 일본 없이 우리나라가 개혁을 하겠다 하고 모델로 삼은 게 양무운동이죠. 근데 지난번에 봤듯이 양무운동은 실패한 운동입니까? 성공한 운동입니까? 네, 실패한 개혁이거든요. 그러니까 광무운동도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무운동을 갖고 광무개혁을 했으나 실패했고요. 그리고 나서 실패하는 과정 중에 이제 일본이 지켜봅니다. 일본이 지켜보다가 그 일본이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하고, 일본은 항상 싸움에 있어서 자기의 힘을 갖지 못할 때는 물러나는데, 예, 힘을 가졌다 싶으면은 전쟁을 해서 반드시 이겨냈습니다. 이게 근대사의 일본의 힘이었던 거죠. 그래서 영일 동맹을 맺고, 예, 3년 사이에, 예, 4년 사이에, 예, 2년에서 3년 사이에 영국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걸 모두 지원받아서 러시아와 전쟁할 수 있는 역량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전쟁을 한 게 러일 전쟁이고요. 그게 1904년에 시작해서 1905년에 끝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확하게 보셔야 될 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일본이 와서 러시아를 물러나게 하고 우리나라를 지배했다라는 식으로만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미 세상에서는 러시아와 영국이 그레이트 전쟁이라는 전쟁을 합니다. 그레이트 게임이라는 전쟁을 하는데, 이게 거의 50년간 거쳐서 영국의 부동항을, 아니 러시아의 부동항을 막는 영국과 러시아의 전쟁이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 부분들을 보지 않고 그냥 우리나라가 러시아 편을 들었다가 러시아가 일본에서 져서 우리가 먹었다 이런 식으로만 해석을 하게 되고, 일본이 나쁜 놈 이런 식으로만 해석을 하게 되면 우리는 반성도 없고 교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와 한일 의정선 맺은 것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맺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무엇이 없었습니까? 이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모군란 때 청나라를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주둔시킨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원인과 결과를 다 가져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왜 그 이모군란서부터 구한 말 끝날 때까지 왜 외세만 계속 흔들렸냐? 굳건한 군사가 없었기 때문이고요. 그게 언제 없어졌냐? 이모군란 때 다 사라진 겁니다. 그걸 전제하지 않고 자꾸 우리나라가 뭐 되게 약했기 때문에 뭐 좋은 나라였고 불쌍한 나라였고 이렇게만 보시면은 답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차분차분히 보겠습니다. 청일전쟁 이후에 삼국간섭이 있으면서 이제 요동반도를 반환시키는데, 요동반도를 반환하고 대신 돈을 지불하고 그 다음에 일본군은 철수해라라고 압박을 놓기 때문에 철수를 하는 거죠. 요거를 통해서 뭘 알았냐? 러시아와 독일과 프랑스가 강하구나. 우리 이쪽으로 붙어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이제 민씨 일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민비가 죽고, 그 다음에 민비 시해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아관파천이 있은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광무개혁을 하는 그 시기까지는 뭐 대략적으로 알고 계실 테니까, 일단 광무개혁에 대한 걸 좀 말씀드리자면은, 일단은 예산 자체가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그 막대한 예산을 어디서 가져올 수가 없었습니다. 메이지 유신이 가능했던 건 뭐냐면은, 류쿠국으로부터 돈을 쌓아놓고 상업으로 기반이 됐던
예, 그 세 개의 번들이 그 남쪽에 있던 번들이 웨이지 유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자금력과 군사적인 힘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예산 자체도 부족했고요. 그 다음에 부족한 인재죠. 인재는 개혁에 대한 지지 세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갑진 정권 실패 이후에 이제 급진 개혁파가 몰락했고 가보경장, 을미사변, 아간파천 하면서 이제 개화의 의지가 있는 인재가 아예 없었습니다.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힘을 가지지 못한 곳에서 그 정치적인 싸움만 있으니까 외세들이 와가지고 모든 걸 다 쥐고 있을 때 인재들이 굉장히 몰락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나라에 세금이 없고 그 다음에 인재가 부족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너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광무개혁 이후에 뭔가를 하기에는 돈도 없었고 인재도 없는데 시간도 일본이 허락을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은 일본도 러시아 세력과 한판 붙어야 됐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동양 사상 위에 개혁을 한 것이 양무운동과 광무개혁이었고요. 서양 사상 위에서 개화를 시작한 게 메이지 유신이죠. 그러니까 땅이 바뀌지 않고 토양이 바뀌지 않으면 개혁이란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바꿔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갔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이제 조선에 대해서 빨리 밀어줬으면 어떠했을지 모르겠는데 러시아는 조선에 대해서 맨 마지막으로 생각했던 항구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다 잃었을 때에 러일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외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외교를 굉장히 잘했던 사람이 무츠 무네미스라는 일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 내각의 외무부 장관이었는데 1894년에 영일 통상 항해 조약을 함으로써 그 전에 있었던 모든 불평등 조약을 다 없애버립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러시아와 싸울 테니 우리하고 맺었던 불평등 조약들을 다 파기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청나라를 몰아내고 뭐 이런 식의 힘을 가졌으니까 우리가 러시아와 대항을 하겠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양들이 러시아를 대신해서 너네가 싸워준다면 우리가 웬간한 것들을 다 지원을 해주겠다 해서 1894년에 청일전쟁이 끝날 좀 해가지고는 모든 것들이 일본에 유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러일 전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그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일본과 러시아를 이렇게 봤습니다. 일본과 러시아를 프랑스고 프랑스의 신문지들인데 여기 코리아라고 있죠. 코리아가 통닭인데 러시아가 먹으려고 하니까 일본이 못 먹게 한다. 근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본은 난쟁이고 그 다음에 러시아는 거인이고 여기는 물러나 있는 청나라 있고요. 여기는 미국, 영국 각 나라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본을 응원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영국과 미국입니다. 영국 캐릭터고요. 미국 캐릭터고 여기 중국 캐릭터입니다. 여기 중국 캐릭터. 멀리서 쳐다만 보고 있는 중국 캐릭터. 자, 우리가 이길 텐데 라고 하고 신문들이 다 뭘로 봅니까? 영국과 미국이 도와주지만 일본이 이길 것인가라는 의문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러시아는 어떻게 했었냐 하면은 이쪽부터 부동항을 갖기 위해서 엄청나게 영국하고 부딪힙니다. 첫 번째는 1812년부터 부딪히기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부딪히기 시작한 거는 영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함으로 인해서 러시아가 인도 쪽으로 내려오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쪽 크림 전쟁 통해 가지고 이쪽을 영국이 먹어버리니까 요로 해서 나올 수 있는 이 통로를 러시아가 어려웠던 거죠. 지금은 좀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부동항이 많이 풀렸는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러시아는
항구가 멀어가지고 해양으로 진출하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대륙에서 뭐 진출만 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진출하려고 했던 게 이쪽으로 내려와서 나진 선진 그쪽에 있는 그 항구를 가져가려고 했던 거고요. 그거를 일본이 맡아서 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이렇게 계속 전투와 전쟁이 있었는데 이 큰 전쟁을 일본이 대신함으로 인해서 영국이 해줄 수 있는 모든 기술 지원을 다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일본이 영일 동맹을 맺고 나서 해양 군사력이 엄청나게 커지고요. 나중에 항공모함까지 구축할 수 있는 큰 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러일 전쟁이 딱 끝나고 나니까 어떤 형상이 돼버리는지 보십시오. 한반도가 이 동북아시아가 일본이 주가 되는 판이 되는 거죠. 자, 청일 전쟁으로 인해서 청은 조선에서 영향력을 상실하죠. 러일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도 조선에서 영향력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스라테프트 밀약이라고 하는데 이 포츠머스 조약, 그러니까 1905년에 쯤 해가지고 모든 이 조약이 일본 너가 여기에 패권국이 되어라 라고 밀어주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나라만 모르는 거예요. 일본이 나쁜 놈입니까? 영국이 나쁜 놈입니까? 미국이 나쁜 놈입니까? 할 수 없어요. 이거를 여기서 나쁘다고 하면은 누가 선이 됩니까? 선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은 일본이 서양의 패권을 요청해서 잡았다라고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일본이 조선을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은 자 계속 개혁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먹으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자 20년간 끊임없이 구애합니다. 우리와 같이 개혁해서 서양을 이겨내자가 1895년까지의 일본의 스탠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이 계속 외세의 힘을 기대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1897년에 광무 개혁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더 이상 조선이라는 곳은 개혁을 해서 같이 갈 곳이 아니라고 판단을 내리게 되죠. 이 이후로는 조선을 개혁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냥 먹어야겠다라는 것으로 가는 거죠. 자, 대한제국이 어떻게 몰락했는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쿠로운의 사건으로 인해서 미일 수호 통상조약,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불평등 조약이었죠. 이게 맺어졌는데 얘네들이 병인양요, 식미양요를 했는데 얘네들은 왜 돌아갔습니까? 아, 조선에 먹을 게 없다라고 돌아갔는데 일본은 달랐습니다. 조선에 먹을 게 있다. 그래서 똑같은 걸 하죠. 그래서 강화도 조약을 맺고 조선을 개항시킵니다. 그리고 이모군란 갑진정변이 있을 때 뭐 했냐면은 근대화된 일본과 중국과 한국이 아시아로 연대를 해서 서양을 이겨내자라는 게 흥아로입니다. 아시아가 흥해야 된다라는 흥아론이고요. 그 다음에 이 이모군란과 갑진정변을 보면서 터닝 포인트가 생기는 거죠. 아, 이 아시아의 생각 가지고는 유럽을 이길 수가 없구나. 그래서 뭐 하자? 아시아를 벗어나서 타라, 입구, 구라파로 들어가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청일전쟁까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서로 흥하론과 타라론이 계속 부딪히고 있었는데 일단 청일전쟁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야, 청나라는 글러먹었어. 그러면은 조선만이라도 독립을 시켜서 우리하고 손잡고 가자. 손잡고 가자. 이게 이제 청일전쟁 때였고요. 그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러시아로 도망가니까 야, 안 되겠다. 얘네들은 개혁이라는 게 안 되는구나. 결국에는 조선은 청나라의 속국이 맞았구나. 이제 더 이상 같이 못 가겠구나라고 했던 게 이제 광무개혁을 통해서 이제 밝혀지는 거죠. 그 이후로는 안 된다. 흥아로는 없다. 우리는 탈아에서 유럽으로 가야 된다.
아시아에서 벗어나서 유럽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가 생기는 거죠. 게다가 이제 헤이그 특사까지 보내죠. 1907년에 이제 이미 러시아가 종료가 됐는데 러시아의 영향력이 종료가 되고 모든 세계는 일본을 인정해주고 있는 시점에서 어떤 짓을 하냐면은 1907년에 헤이그 특사를 보냅니다. 근데 헤이그 특사를 보낸 것이 일본한테 왜 들키냐? 조선 편이 없거든요. 다 일본 편이었습니다. 이 전에 보셨듯이 이미 일본이 이 동아시아에서는 일본이다라고 모든 나라가 인정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모르고 독일과 프랑스는 우리 편이겠구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헤이그 쪽에 보내가지고 우리나라는 독립국이다. 일본의 저희 속국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봐야 세계에서 들어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발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 우리가 조선을 좋게 보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그리고 고종은 진짜 못돼 처먹은 놈이구나. 더 이상 은혜를 모르는 애구나. 안 되겠어. 바꾸자 해가지고 고종을 폐위하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일본을 좋게 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헤이그 특사 이후로 일본이 조선을 뭘로 봅니까? 이제 합병해야 될 대상이다. 얘네는 같이 갈 대상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서 우리 안에서 이제 바꿔야 될 나라다라고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그 와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토우 히로부미가 암살을 당하죠. 근데 이토우 히로부미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그래도 한국을 좀 더 온건하게 좀 가져가자. 강경하게 이렇게 합병시키지 말고 얘네 독립 지위를 좀 인정해주고 가자라고 했는데 그 독립 지위를 인정해주려고 했던 그 나라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쏴 죽이죠. 근데 보호국이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 안중근을 마음대로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판까지 가고 사형까지 가는 겁니다. 이걸 겪은 일본인들은 분노를 하게 되죠. 보호국 주제에 보호국인데 암살을 하는 나라인데 이거를 어떻게 가만 놔둘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합병을 하기로 하는 거죠. 그래서 성리학이었던 나라, 종묘사직이었던 나라가 다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자결하고 이랬던 사람이 나라를 생각해서 자결을 했겠습니까? 아니면은 자기가 더 이상 살아갈 터전이 없어서 그거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김옥균의 개헌은 실패했지만 김옥균이 원하는 결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쪽의 결과로 한일 합방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일본이 강제 점령하고 나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쭉 가서 대동아 공영권이 생기고요. 오족 협파가 생기고 국책 요강이 생깁니다. 이 오족 협파는 나중에 한번 제가 따로 다루려고 하는데요. 이 만주 지역에 일본인과 만주인, 그다음에 몽골, 중국, 한족, 조선족을 모아서 지상 낙원을 만들고자 했던 게 관동군이고요. 그 관동군의 군 장교로 있던 사람이 우리나라 3공화국을 만들었던 군부 집단들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러한 것들을 우리나라 안에서 실현해 볼 수 있는 세계적인 것을 갖추는 계기가 됐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보셔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저 사람들은 친일파야 이게 아니라 일본에서 이런 오족 협파를 보면서 우리나라 새로운 이상 세계에 대한 꿈을 꿨던 사람들이 나중에 5.16을 일으킨 군사 정권의 어떤 기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망해갔는지 맨 마지막 사건인 아관파천과 광무개혁 그리고 러일 전쟁을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어떻게 그럼 이렇게 망했잖아요, 나라가.
나라가 망했었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자결한 사람들은 자결을 했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은 아, 일본이 지나가고 나면 어떤 새로운 나라가 생길 것인가에 대한 꿈을 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새로운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